여러분 안녕하세요. 안혜경TV의 안혜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저번에 이어서 사랑의 불시착 2탄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군복을 입었기 때문에 역시 군인 편이 되겠습니다. 저는 사랑의 불시착을 지금 요즘 또 다시 재방송을 해서 보거든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잘 표현한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이야기하겠고, 또 여러분들이 사랑의 불시착을 보면서 이해 못하실 부분 같은 게 있어가지고 제가 풀어드리자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처음에 이정혁이랑 그리고 윤세리 케미가 아주 돋보였다면, 저는 중간중간 보면서 또 윤세리와 그리고 표칠수의 케미도 아주 중요하게 잘 드러낸 드라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표칠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북한의 언어들이 꽤 많이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북한의 언어에서 남북한 언어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통일을 위해서도 우리가 서로 알아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표치스의 언어 중에서 북한말이 꽤 많이 상당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북한 하게 되면 북한군 하면 공통어를 쓰거든요. 그래서 함경도에서 왔다고 해도 평양말은 북한에서 표준어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북한군에서는 평양어 표준어를 쓰라고 합니다. 그래서 표칠수는 사투리가 강함에도 불구하고 평양어라고 하는 표준어를 쓰려고 노력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고요. 그 중에 제가 제일 돋보였던 게 북한군에서 자주 등장하는, 야, 뻑 하면 북한군에서 너 그러다가 생활제대돼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북한에 제대하게 되면 총 세 가지가 있거든요. 만기 제대가 있고요. 10년 동안 군복무 다 하고 가는 만기 제대, 그리고 표치스가 얘기했던 생활제대, 그리고 감정제대 이렇게 나누는데, 생활제대 같은 경우에는 군 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또 상관이 주는 임무라든가 자기 군사 임무 수행을 잘 못할 때에는 생활제대. 그래서 그 당시 우리 윤세리 씨가 낙하산을 타고 들어왔을 때 그걸 제때 발견 안 하고 각자 자기 딴 짓거리를 했잖아요. 뭐 드라마를 보는 사람이 있다든가, 뭐 술을 먹고 표치스처럼 약주 한 잔 먹고 앉아섰다든가, 그래서 제때 발견 못하게 되면 이 모든 게 다 생활제대 조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생활제대가 있고요. 사실 생활제대 같은 경우에는 북한에서는 꼬리표가 붙는 게 바로 생활제대입니다. 북한은 군 생활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생활제대를 하게 되면, 생활제대를 돼가지고 자기 고향에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늘 말하는 뭐 아오지라든가 아니면 탄강이라든가 농촌 같은 데 어떻게 쫓겨가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생활제대를 당하게 되면 내 가족까지, 내 후대까지 그 꼬리표가 달라붙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서 제일 군 생활을 하면서 하지 말아야 될 게 생활제대 꼬리표를 붙이지 말아야 되는 거고요. 감정제대 같은 경우에는 군 생활을 하다가 병을 입었을 때 병치료가 완쾌하지 못할 그런 최악의 경우에는 감정제대라는 걸 받아갑니다. 그래서 감정서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집에 가는데, 이 감정제대 같은 경우에는 북한의 고난의 행군 시기에 적성물자 중독으로 인해서 북한이 호약자가 많이 생기고 이러면서 그 당시 북한군 어려웠던 친구들은 정말 생활제대가 아닌 생활제대보다는 낫죠. 그래도 아파서 간다는 이런 꺼리표가 달리기 때문에, 그래서 감정제대를 받아가려고 했던 분들이 꽤 많았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갑자기 고난의 행군으로 인해서 군복무가 13년 늘어나면서 정말 당장 내일 모레 당장 제대 날짜를 받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13년, 3년을 더 해야 되잖아요. 이런 친구들이 번이 아니게 어떻게 집에 빨리 가고 싶은 목적에 우야병을 만들어가지고, 예, 야병을 만들어가지고 결핵가에 와서, 북한은 렌트겐이라고 해서 엑스레이 촬영을 할 때 북한은 아직도 렌트겐 이런 말을 하는데 새카만 방에서 찍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렌트겐이라는 엑스레이 촬영을 할 때 동전을 뒤에다 이렇게 딱 붙여요. 그래가 찍게 되면 엑스레이 상으로 봤을 때 거기 이렇게 시커멓게 자리가 나잖아요. 그럼 이 사람 어 결핵 흔적이 있네. 그러면 침륜 이래가지고 어떻게 결핵과 입원시키거든요. 그래서 침륜 상태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엑스레이 촬영을 하는데 계속 있게 되면
완치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때 어떻게 감정소가 올라가서 2달이면 감정 제대가 되는 거예요. 그럼 거의 8개월이면 집에 갈 수 있는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북한 군인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어차피 대학을 입당을 해서 대학을 못 받아갈 바에는 빨리 제대돼서 장가라도 가야 되겠다는 이런 목적에 어떻게 병을 만들어가는, 그래서 감정 제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북한에 제대하게 되면 3가지 제대가 있고요. 사실 북한의 생활 제대에는 드라마, 한국 드라마를 봐도 생활제대 대상이 되고요. 북한군에서 약주 한 장을 제대로 해도, 왜? 약주라는 게 술이잖아요. 군 복무하게 되면 매 1초 1분도 어떻게 조국의 눈과 귀가 되어서 처소를 지켜야 될 군인이 술을 먹고 잠을 잔다? 이거는 허용할 수 없는 문제거든요. 이것도 다 생활 제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 역시 북한군에서 술을 배웠다고 했잖아요. 수많은 사체, 수많은 그런 거 처리를 하다 보니까 술을 배울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정말 그 당시 저도 따지고 보면 생활제도 100번 당하도 당할 이런 분위기지만 저는 영케 거기서 잘 버텨낼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혁명화 대상 이런 것도 많거든요. 혁명화 대상이라고 할 때는 특히 간부들이 혁명화 대상을 많이 갑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도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갑자기 우리 간부들 TV에서 나오던 김정은의 측군들이 안 보일 때는 우리가 숙청당했다 했는데 한 1년이나 6개월, 8개월 후에 다시 나타나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혁명화 가가지고 힘든 영천, 그러니까 어찌 보게 되면 사회의 말단 조직에 가서 자기를 노동으로서 어떻게 교화하는 그런 방식이 바로 간부들에게 차려지는 혁명화거든요. 그래서 이런 혁명화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후라이까지마 이런 얘기, 후라이까지마는 사실 북한은 지역마다 조금은 다른데 사실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야 거짓말하지마 이런 말 많이 했고요. 그리고 후라이까지마보다는 야 후라이 하지 말라옹 이런 말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역마다 특성이 있지만 후라이까지마, 그래서 전 처음에 야 후라이 해줄까? 한국에 와서 저희들은 북한에서 계란을 달걀 튀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국정원 와가지고 하나원 나와서 제일 먼저 한국에 딱 왔는데 아는 분이 그러는 거예요. 야 반찬에 별게 딱히 없는데 김치다 그냥 우리 계란 후라이 해 먹자. 그래서 막 계란 가지고 후라이 어떻게 하지? 이 여자 나한테 계란 가지고 후라이 하겠다는 겐가? 제가 이제 후에도 얘기하겠지만 한국에 와서 이렇게 문화가 다르다 보니까 다양한 언어에서 깜짝깜짝 놀라는 경향이 많았어요. 그래서 계란 우리 후라이나 해 먹고 말자 이래서 후라이를 어떻게 해 먹지? 정말 놀라웠던 부분. 그래서 북한에서는 후라이까지마가 계란 후라이가 아니라 거짓말을 한다는 얘기를 후라이까지마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특히 우리가 제일 잘했던 게 후라이 하지마. 그리고 특히 개성 지역에서 제가 처음에 근무할 때 깜짝 놀랐던 게 영식적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식적다가 뭐지? 나 진짜 자를 볼 때마다 영식적어 이런 말을 많이 했는데 영식적어가 뭐예요? 제가 한번 우리 상급한테 물어봤어요. 식상하다는 말을 영식적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말로 말하면 식상하다. 이런 말을 개성 지역에서는 영식적다 이런 말 많이 한다는 거. 그래서 우리도 각 지역마다 토속적인 문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북한도 각 지역의 문화에 따라서 다르게 쓰이는 언어가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표치수 씨 정말 북한의 영어를 정말 많이 합니다. 우리 윤세리 씨가 이렇게 딱 중대장네 집에 왔을 때 중대장 동지 이 계집 아이가 지금 중대장 동지를 현혹하고 있습니다. 네, 북한 말로 우리 여기 대한민국 말로 유혹한다 이런 말 많이 하는데 북한은 현혹한다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아니면 유혹한다는 말 대신 현혹한다는 말 대신 제가 꼬시기 위해서 중대장 동지를 꼬시려고 지금 꼬리를 치고 있습니다. 이런 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여자가 꼬리 친단 말 꽤 많이 하거든요. 조금만 어떻게 해도 야 니 그 앞에서 꼬리 치지 말라 이런 말 많이 합니다. 그래서 현혹한단 말보다는 또 꼬리친단 말 많이 하고요. 그 외에도 정말 저는 이 한국의 드라마를 보면서 제일 많이 느꼈던 부분이 우리 이정엽 대위가 윤세리를 구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에 딱 넘어왔을 때 그 이정엽이 아버지가 자기 중대 대원들을 대한민국에 이렇게 파견하잖아요. 저는 그게 가능할지, 이게 드라마니까 그렇겠지만 가능할지 저는 상상이 안 됩니다. 이거는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거고요. 북한에서는 정말 일반 대원들이 가서 대한민국의 그 방어선이 그렇게 막 뚫려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일반 대원이 올 수 있는 대한민국의 방어선은 아니고요. 사실 북한에서 그렇다 하게 되면
일선에 있는 뭐 정찰병이라든가 아니면 정찰조 같은 이런 애들이 왔겠죠. 근데 그 드라마는 드라마를 표현하기 위해서 자기가 아는 중대원들을 파견을 했었고요. 저는 그 위험한 데를 온다는 대원들도 없고요. 자기 중대장을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구할 그런 요즘의 북한 군인들 없거든요. 사실 예전에 우리가 북한은 권한의 행군 전과 이후에 북한 군인들이 충실성을 다르게 놓고 보고 있어요. 예전에 저희처럼 뭐 국가로부터 배려받으면서 국가로부터 배급받으면서 성장한 북한 군인들이라면 또 모르겠어요. 그러나 시장이 만들어지면서 자본주의가 형성된 북한 군인이 그 머리 상태 가지고는 내 중대장을 위해서 목숨 걸고 대한민국에 올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만약의 경우라면 한국이라는 또 다른 세계를 경험하기 위해서 중대장보다는 또 다른 세계를 경험하기 위해서 그들이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온다면 모를까? 중대장을 구하기 위해서 내 목숨을 걸고 온다고 하는 북한 군인은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드라마상에서 딱 보여졌잖아요. 사실 드라마에서 북한 군인들이 막 깡패들하고 싸움하는데 북한 군인들이 정말 치열하게 싸우는 모습, 정말 싸움 잘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 싸움 잘하는 모습이 대한민국 군인하고 맞섰을 때는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드라마 상에도 나오지만 북한 군인하고 일반 어떻게 싸움 무리하고 했기 때문에 그 싸움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게 대한민국 군인들하고 1대1 맞서봐요. 대한민국 군인들 월등하게 이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감안해야 될 부분이고요. 무턱대고 북한군 싸움 잘하네. 자네를 그냥 1대2, 1대3으로 해제끼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우리가 보는 대로 군인이 아닌 일반 어떻게 일반인이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걸 얘기해드리고요. 사실 저는 지금 우리 북한에도 대한민국의 드라마가 엄청나게 막 몰려가고 있잖아요. 이 상황을 봤을 때 예전에 대한민국 드라마를 보면서 북한의 여성들이 대한민국 남성들에게 빠져가지고 정말 저처럼 걸벼가지고 뭐 대한민국의 본부장이 나를 손잡아 주지 않을까 이렇게 꿈을 꾸면서 왔던 대한민국 여성들이 대한민국을 꿈꾸고 왔던 북한의 여성들이 많다고 생각했다면 이 사랑의 불시착이 과연 북한에 갔을 때 북한에 또 다른 변동이 생길 것 같아요. 북한의 그 많은 남성들이 윤세리아 같은 사장이 나를 손잡아주지 않을까 이래가지고 이번엔 지금 탈북자가 대부분 여성이잖아요. 이 사랑의 불시착이 딱 북한에 딱 착륙하게 되면 수많은 북한 남성들이 물밀듯이 내려올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다른 이런 걸 봤을 때 정말 사랑의 불시착이 또 다른 북한의 탈북의 기회를 열어주는 그러한 탈북이 어찌 보게 되면 여성 위주로 해서 남성 위주로 바뀔 수 있는 게 바로 사랑의 불시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드라마를 보면서 아시겠지만 정말 북한의 권력층의 구도라고 할 때는 똑같은 부장급이잖아요. 이정혁의 아버지는 정치국장이고 군사국장하고 정치국장의 레벨은 똑같지만 그 똑같은 레벨에서도 정치가 우선적이라는 거. 그래서 북한은 모든 권력에 의해서 당의 영도하에 모든 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정치 권력이 우세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레벨이라도 정치가 그래서 당이 우선시하는 게 바로 북한이고요. 그래서 북한은 당의 한마디면 헌법도 무너지는 게 바로 북한이라고 할 수가 있겠다는 거. 그래서 사랑의 불시착 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북한의 이러한 언어에 대해서 알아가고요. 또 북한의 권력층 궤도라든가 그 북한의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북한이 정말 이러한 실태 속에서 북한 주민들이 살아왔고 북한 이탄 주민들이 이래서 그 사회를 못 견디고 벗어났다는 것을 이해해 줬으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사랑의 불시착 제가 요즘 계속 재미있어 가지고 보는 재방송을 통해서 보고 있는 사랑의 불시착을 보면서 북한 사회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북한군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TV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쌈 잘하는 저같이 정말 똘끼 같은 북한군 별로 많지 않습니다. 저는 그 당시 정말 오기로 버텨가지고 그 사회에서 뭔가 보여주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라면 그러면 뭐합니까? 지금 대한민국에 와서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딱 앉아서 이렇게 열심히 방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북한군, 북한 사회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그러한 계기점으로 드라마를 봐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사랑의 불시착 군인편 2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